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04회는 문장의 소리 20주년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문장의 소리가 20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문장을 처음으로 들려주었던 자리, 작가들의 목소리가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어느덧 한국 문학의 한 시대를 함께 기록해온 공간이 되었습니다. 문학을 향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온 20년, 이 뜻깊은 축하를 소라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주년 특집 2부에서는 문장의 소리가 걸어온 시간만큼 자신만의 문장을 오래 지켜온 두 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은 시인, 한유주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즌 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가 2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 역시 20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여러 코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대로 20주년 특집 2부에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와 소설을 써오신 작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오은 시님 양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은 시님은 2002년 현대시로, 한유주 소설가님께서는 2003년 문학과 사회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저희 오늘 특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모자 평소에 써보셨는지 한유준 작가님 네, 약간 난생 처음인 것 같고요. 영유아 시절에도 안 써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주 써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생일날 생일 케이크 불면 네네. 벗으라고 하잖아요. 네. 끝까지 쓰고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벗겨버리는 네.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약간 인싸와 아싸 차이 같은 느낌. 네. 제가 사실 이 소품을 준비한다고 들었을 때 두 가지 걱정이 있었던 게 우리 한유선 작가님 지켜드려야 하는데 이거랑 우리 오은 작가님 왕관 같은 거 씌워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양쪽 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왕관도 써봤어요. 아유, 네. 그런데 이 모자가 좋네요. 오늘 안 벗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어울려. 벗으셔도 되는데 저희 한번 그러면 벗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약간 고정이 잘 안 돼서. 네. 저희 20N년차 작가님들을 모신 건데요. 벌써부터 오디오가 비지 않는 것을 보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문장의 소리 20년. 언젠가 마이크 앞에 앉아 신예 작가로 인사를 남겼던 분들이 이제 문단의 든든한 선배가 되어 계시는데요. 역대 DJ였던 한강 작가님께서는 노벨상을 숙상하셨습니다. 뜻깊은 축하의 자리 기꺼이 동참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문장의 소리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20번째 생일이잖아요. 사실 사람이면 성인이 되어서 축하를 받은 자리인데 저는 그때는 20살이 그렇게 귀한 나이인지 몰랐어요. 탕진했지요. 네. 문장의 소리는 그러지 않고 차곡차곡 역사를 쌓아 나가면서 30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20주년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요. 문장의 소리 200주년이나 2000주년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인류가 남아있을까요? 그때까지 한유주 작가님 살아계실 것 같아요. 냉동인간 돼서 다시 부활해서 나올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축하를 받고 시작해보는데요. 저희가 지난 1부에서는 20대 작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아주 크게 바들바들 떠시며 활약을 하고 가셨는데요. 바들바들 떠면서 활약을 한다고요? 그 묘미를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이번 2부는 시끌벅적한 파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는데요. 두 분의 각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끌벅적으로 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게를 좀 잡아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끌고 나갈 한유주 작가님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네. 네, 저는 제가 든든하진 않은데 이거 처음에 이제 섭외 왔을 때 오은 시인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두 분을 모시면서 이번 코너는 제가 좀 누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으며 모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20년 동안 문학 안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 처음 쓴 시와 소설 기억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그때의 글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재수할 때 처음으로 시를 썼는데요. 그때 시 제목이 은둔하는 말에 관하여였어요. 독서실이라는 곳이 좀 약간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좁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 갇혀있는 느낌. 그래서 그때 가슴속에 꾸물꾸물 거리는 말들을 처음 뱉어낸 게 은둔하는 말에 관하여라는 시인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 파일이 남아있지 않아서 얼마나 끔찍한지는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그 말 보고 싶을 텐데. 저는 보기 싫네요. 네. 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네네. 말들. 네, 좋습니다. 한유자 작가님 첫 소설이나 시 기억나시나요? 약간 의식적으로 써보려고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이렇게 PC통신에서 드래곤 라자도 있고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식이 나오죠? 그때 김영하 작가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가지고 서점에서 이런 멋있는 제목의 책이 있다니 하면서 사서 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나 아니면 그때 막 나오고 있던 한국 소설들 아니면 PC통신에 연재되고 있던 판타지 소설들 이런 거를 마구잡이로 읽을 때였는데 제가 뭐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고 못 했고요. 뭔가 막연히 써보고 싶어서 연습장을 꺼내놓고 이렇게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딱 뭘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어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제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썼지 하면서 집에 있는 소설책들 보면서 그는 밥을 먹었다. 그는 과거 시제로 썼구나. 이러면서 뭔가를 끄적거렸는데 다행히 연습장이 제가 태우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불태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아있진 않는데 다시 보면 재밌겠죠. 네. 보고 싶진 않은데 그냥 참 그랬구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건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요. 아마 완성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듀라스의 모데라토 칸타빌레를 읽었나 말았나 모르겠는데 선후관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뺏겨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3장짜리 뭔가를 썼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제목은 그렇게 베껴서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독자의 마음으로 이걸 들여다보자면 그 작품들이 아직 존재한다면 어떤 의미로 도파민 폭발일 것 같아요. 작가님들의. 흑역사 볼 수 있으니까. 네, 영원히 간직 돌려보고 싶은. 약간 졸업사진 같은 느낌으로. 네. 모두 되게 끔찍해하시지만, 아찔합니다. 네. 저 졸업 앨범도 다 버렸답니다. 그러나 졸업생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만 안 보면 되죠. 네.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신인 시절 두 분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지금과는 좀 확연히 다르셨나요? 네, 근데 저 20년 넘게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를 여기 와서 사실은 깨달았는데요. 그 시간 가는 게 잘 느껴지가 않아서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봤는데 되게 어색하고 서투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지금은 많이 사람이 된 건데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때는 뭐 사람 대하는 것도 되게 서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른이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문단의 어떤 자리 같은 데 나가면 다 나이가 10살 가까이 많거나 더 이상이거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더 어려 보이고 싶어서는 아니었고 왠지 내가 20대니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머리 색깔을 바꿨어요. 맞아. 그때 사진 보면은 일단 탈색 2번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덧입히는 방식으로 초록색도 하고 주황색도 하고 보라색도 하고 하늘색도 하고 그때 머리 색깔을 바꾸면서 느꼈던 게 밝은 머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뜩이나 머리가 큰데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깨달은 게 29살 그때부터는 까만 머리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죠. 9년 동안 노랗게 지내다가 아니, 사실 두 분의 그 신인 시절 사진이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많이 찍히는 시대는 아니었는데 네. 남아있는 걸 제가 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은 작가님 정말 여러 시도를 많이 하셨던 여러 시도 네, 시도를 하셨던 기억이 젊으셨다, 멋지다 예. 이런 생각을 했고 한유서 작가님을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그 다람쥐? 아, 네. 네, 저는 그 사진으로 항상 작가님을 배워서 키우시던 다람쥐일까요? 네, 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존재이고 제 어깨 위에 많이 있었어서 네. 뭔가 네이버에 그걸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면 영원히 남지 않을까 해서 제 마음에도 영원히 그 장면이 네. 함께 남아있습니다. 작가님과 다람쥐. 네, 그런 추억이 저에게도 있고요. 20년 넘도록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두 분께서 가장 애착이 기우는 작품이나 또 가장 고생했던 작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애착이 가장 가는 작품은 아무래도 첫 시집 같아요. 제가 2002년 데뷔했는데 2009년에 첫 시집이 나왔으니까 7년 만에 나왔거든요. 첫 책을 갖는다는 거. 저 처음에 책 받아보고 좋아서 안고 있다가 멀리 떨어뜨려 놨다가 혼자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7년 동안 썼던 것을 책으로 묶어 나왔을 때, 그리고 내 이름이 박힌 책이 나왔다는 게 실감할 수 없어서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좀 좋았고, 아마 공중에 좀 1cm 정도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던 시기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고생했던 작품은 가장 최근작이죠. 2년 전에 출간된 6번째 시집인데요. 너무 많이 쓴 거야. 5권에서 이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장기도 보여주고 하고 싶은 이야기, 문제의식 이런 거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바닥이 난 상태에서 새로 어떤 양동이를 채워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어쩌면 시집이 5년 만에 나왔거든요. 5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것을 양동이도 구비하고 뭘 채울지 고심하는 시간이 길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집이 더 어렵겠지요. 계속 더 네. 어려운. 사실 쓰고 있는 좀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동이를 구비해야 하는 시기. 네. 유수 작가님 어떠실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첫 책 나오고 생각이 나는데 사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나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도 약간 그렇구나,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한동안 글을 아예 안 쓰고 못 쓰고 뭐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꽤 길게 그 시기가 좀 계속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진짜 뭔가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냈던 게 아마 4번째 단편집인 것 같고 연대기인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고 그 우리가 세계에 기입될 때라는 중편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편집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네, 그때 매해 이제 새해마다 다짐이 그 죄송하다는 메일을 쓰지 않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그 원고 뭐 이렇게 제가 따로 안 모아놓거든요. 그냥 메일함을 클라우드로 쓰는데 메일함에 이제 그 원고들을 검색해 보니까 다 죄송합니다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안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게 그거여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이 무너지네요. 언젠가 한유주 작가님이 죄송합니다라는 단편 쓰실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일 수도 있고. 예. 세상에. 20년 후에도 이런 같은 마음들이라니, 이 고충을 저희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도 있을까요? 근데 40년 뒤에도 이러고 살아있다면 네.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희망적인 거는 뭐 살아있다는 게 희망적인 건 어쨌든 자리에 앉아야 쓴다는 걸 안다는 걸 체감하고 점점 이게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앉아서 쓰는 이 그 루틴 자체는 편안하고 익숙한데 쓸 게 없어서 또 쓰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지겠죠. 비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네. 채 진행을 해보면요. 20년 넘게 글을 썼지만 여전히 이것은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제일 기본적으로 시란 무엇인가, 좋은 시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받으면 말문이 턱 막혀요.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아니, 오은 시인의 산문도 읽고 운문시도 읽고 산문시도 읽는데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드릴 수 있었던 답변 뭔지 아세요? 제가 산문시를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산문시고, 운문시를 쓰고 있다고 느끼면 운문시고, 산문이라고 생각하면 산문이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우문현답 같기도 하면서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어려워요. 들으면 꼭 그렇게 저도 한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수 작가님 어떠실까요? 사실 저 이 질문지 먼저 받고 이 질문이 제일 어렵긴 했거든요. 근데 오은 작가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소설이란 뭘까 사실 소설이라는 형식을 경계 짓는 게 뭘까 그게 궁금해서 소설을 계속 써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것만은 아니게 됐지만 그리고 좋은 소설이란 뭘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중간에 이제 대학에 수업을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학생분들이 다 얼굴이 약간 잿빛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여쭤봤더니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나왔어요? 그랬더니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교수님들도 모르시는 걸 내는 거죠? 이렇게 뭐 2페이지 가량인가 아무튼 써가지고 내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 문제에 뭐라고 쓸까? 그러니까. 네, 너무 고민이 확 되면서 나도 아는 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의 첫 문장만 생각했어요.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답변은 문학이 아닙니다. 좋은데? 이거 좋은데? 좋은데? 네. 그 다음 문장은 몰라요 아직. 공부를 해야지 이제 나도. 다음 문장 교수님은 아시나요? 그러면 글을 지금 20년 넘게 쓰고 계신 건데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순간도 두 분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소한 부분이든 중요한 결정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서 소설집이나 이런 걸 사보고 자란 키드인데 그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사보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그 소설가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시인들은 제가 교과서 시인만 알고 있던 상황이어서 잘 몰랐는데 데뷔하고 나서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소설은 읽었기 때문에 소설가들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헉, 내 앞에 은희경 작가가 있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앞에 김현수 작가가 있다니. 시인 선배들은 아니고 시인 선배님들도 감사하지만 제가 시는 뒤늦게 접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마냥 좋기만 했나요? 신기하다고 얘기했구나. 예, 신기하고 뭐 좋기도 하고 뭐 사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뭐 손에 꼽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정확히 안다고 간파하기는 어렵잖아요. 한유주 작가님 만난 것도 데뷔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순간이죠. 저희가 같이 그죠. 문학잡지 편집위원도 하면서 더 친해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뭔가 진지하게 회의하는 시간 30분 이후에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지한 시간 빼고 마치 그 뒤의 시간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정도로 그런 것도 어쩌면 제가 데뷔를 안 했으면 겪을 수 없었던 일인 것도 같고 가장 큰 것은 내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 기적적인 일 같아요. 사실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으면 뭐 언젠가 뭐 제가 자비 출판으로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쯤에 낼 수는 있었겠으나 이렇게 빨리 오은이란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있었을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그게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유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글을 쓰게 되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뭔가 다른 길을 선택했어도 나름의 경험들을 했겠지만 이걸 했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있고 은희를 포함해서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사실 글을 썼기 때문에 내가 놓쳐버린 다른 삶에 대해서 요새 가끔 궁금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뭔가 데뷔를 못했으면 아마 제가 다시 시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회사를 다니게 됐을까? 뭐 이런 것부터 뭔가 그냥 그 삶이 너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삶들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나는 똑같을까? 혹은 좀 달라졌을까? 그런 게 가끔 궁금하기는 합니다. 두 분 모두 되게 이른 나이에 등단을 하셔서 다른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학생에서 네. 바로 이제 작가 생활을 시작하신 건데 그럼 만약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만약 내가 한다면 이것도 좀 적성에 맞았을 것 같다 하는 직업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출퇴근을 해봐서 아는데 그건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4년 동안 해봤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4년 동안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고 뭔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나마 자영업? 자영업은 어떤 건냐면 물론 자영업자들도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기분 내킬 때 여는 가게인 거죠. 물론
제가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그런 공방 같은 걸 운영하면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상해보니 재밌을 것 같아요. 오렌지색 가득한. 네. 네, 아니 놀라운- 그때는 또 오렌지가 퍼스널 컬러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변화하니까요. 네. 유수 작가님 어떤 적성이 좀 저는 적성과 소질과 자질과 관계없이 고를 수 있다면 파일럿을 하고 싶습니다. 네, 멋있다. 네, 보잉 747을 몰아보고 싶습니다. 전형적이다. 감탄이 막. 근데 뭔가 일단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텐데 그 공부를 꽤 이과 쪽으로 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많이 걸러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그 아우라의 느낌으로는 너무 어울리세요. 멋질 것 같은. 다음 생에서 꼭 한번. 네. 정말 헬멧 딱 벗을 때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이렇게.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오늘의 이 취지가 N년 차를 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제 신인 때의 어떤 선배님들에 대한 멋진 기억들이 있어요. 막 바들바들 속으로는 떠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던 기억들 있는데 한윤수 작가님에 대한 기억은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제가 집채만한 여자가 걸어오던가요? 이런 단어 그냥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델 같으신 거예요. 그 처음 만난 자리였나 그랬을 텐데 막 걸어오시는데 그냥 글 쓰는 사람 중에 제일 멋있다. 그 신인의 마음은 막 모든 마음이 막 샘솟잖아요. 그때의 기억이 엄청 선명한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은 사실 10년, 20년 해도 그냥 저희잖아요. 근데 그때는 10년, 20년 한 작가님들 보면 뭐 하시는 분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인물? 나도 그 생각. 그 말씀 하시려고 한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선배님에 대한 인상,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나면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술도 많이 권하셔서 늘 만취한 채로 집에 들어갔던 기억. 하지만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했어요, 저한테. 저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뭐 택시를 옛날의 타고 낭만. 가던 네. 그런 것도 막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막 집어넣어주고 10,000원으로 못 가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반 정도 예. 지원. 네. 근데 그때도 약간 받을 때 절반은 취했지만 절반은 맨정신인 거 뭔지 아시죠? 좀 더 넣어주지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택시에 이제 몸을 싣는 그런 장면들. 구체적인 기억이네요. 네. 지금 카카오 택시 불러주잖아요. 네. 별로 멋은 없지.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낭만. 유수 작가님도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데뷔하고 그 문학과제 성사로 데뷔를 해서 그때만 해도 문단 술자리가 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편집위원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맥주 드시고 있을 때 가끔 한 1년에 한 번쯤 갔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저기 이인성 선생님 계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정가리 선생님 계신다. 막 이런. 사방에. 그러니까. 그래서 와 바둑 두시고 막 이런 거 지켜보면서 약간 그때 저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색하고 서투르게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제 주량을 잘 몰라가지고 맥주를 무한정 마시고 배탈이 났던 기억도 약간 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별들의 고향을 볼 수 있더라고요. 무슨 영상 자료 같은 데서 올라와 있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의 말투가 제가 어려서 본 선생님들의 말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서울 말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밥 선생님들 먹고 말투 왔니? 약간 이거 해보겠어? 막 약간 이런 느낌. 어른 옛날 서울 남자 어른 네. 말투. 네. 그래서 약간 신기하다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서울 말투 사실 저희 문장의 소리도 예전 방송들을 저희가 다시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요새 유행하는 서울말씨를 쓰더라고요 작가님들이. 근데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진 않아서 그 말투는 없는데 못할 말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진행을 맡아준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아니,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오은 처음 만난 건 아니고 아무튼 처음 봤을 때는 아니면 두 번째 만났을 때 존댓말 할 때였는데 제가 문단에 말 놓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오은이 있는 테이블에 얻다 가게 됐는데 오은이 그때 술이 약간 취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다가 나 정읍애야 이러는 거예요. 정읍애야. 바로 말 놓으면서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래 은하 이렇게 됐죠. 정읍입니다. 네. 어머 너무 풋풋해요 두 분. 은하 유주야 뭐 이렇게 네.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나이가 한 살 차이 나나? 갔나? 나이 갔죠. 갔지. 네. 응. 나이 같습니다. 나이 같고 그래서
사실 소설가나 시인들 중에 제가 82년생인데 82년생을 많이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죠. 각별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 두 분을 저희가 오늘 여기 모시고 네. 오랜만에 보신 건가요? 네, 한 3년에 한 번 문자 하나 책 나왔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오랜만에 네. 만났어요. 언젠가부터는 만나야 책을 주고 보내기도 사실 귀찮아가지고 서로 안 보내다가 결국 미루다가 만나서 1년 전에 나왔던 책 주고 2년 전에 나왔던 책 주고 이런 관계가 되었죠. 근데 진짜 어릴 때는 바로바로 뭘 해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언제고 보지 뭐 이런 느낌? 네. 그 느긋함이 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네요. 문장의 소리도 이제 느긋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느긋하게 갈까요, 피디님? 저희 누워서 하시고 네, 복식호흡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써오실 수 있었던 힘에 관하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들에게도 응원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뭔지 좋은 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시에 한 발짝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미 좀 뭐 문학을 공부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고 문학의 본질이 뭐라고 꿰뚫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모르는 상태를 긍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르면 알고 싶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처럼 그 모름을 긍정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20년 동안 써서 고이실 수 있어요. 고이는 것을 목표로 네. 정진하겠습니다. 고여주세요. 네. 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용기를 꺾는 말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느낀 거여서 말씀을 드리면 글이 안 써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급할 때가 생길 텐데 그러면 안 써도 된다. 네, 그리고 쓰고 싶어질 때가 올 텐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뭐 1, 2년 뒤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그때 쓰면 된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서 천천히 해도 된다. 글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 죽기 전에도 쓸 수 있는 게 글이고 그런 말을 예전에 누가 저에게 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아서 네, 지금 해봅니다. 맞아요. 다들 뭐 책들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첫 네. 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옆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내가 저 속도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로 쓰고 책을 묵고 하는 것 같아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속도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나아가라 멈춰라 되게 적절한 두 응원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의 공기, 20년 전 공기를 기억하시는지 궁금하여 제목을 잡아보았고요. 문장의 소리가 태어난 해 2005년에 두 분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2005년에 저는 복학을 했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 복학까지 한 것은 그러니까 1년 휴학을 했다는 것인데요. 다시 돌아가니까 누구랑도 말을 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는 입을 꾹 다문 채 다녔어요. 그때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나 동기들이지만 저보다 하나님 높은 친구들은 온 1년 동안 시선이 변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반년 동안 참은 거고요. 반년 뒤에 다시 참았던 그 욕망을 또 배출했지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놀러 다니고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하면서 지냈고 그때 아마 처음으로 영화를 찍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단편 영화나 장편 영화나 뭐 종로 쪽에 와서 영화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화를 한 편 찍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싹 튼 때가 또 2005년이었습니다. 혹시 오은 작가님께서 영화에 참여하신 적이? 네, 영화 연출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네. 단편 영화 그걸로 이제 상영도 하고 그랬지만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까 그 은둔하는 말에 관하여 같이 지금 제목은 알지만 없어진 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이수 작가님 2005년 기억나시나요? 딱 하나 그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 2005년에 제가 대학원을 가서 첫 학기였어요. 일본의 나고야에 소닉뉴스라는 밴드가 공연을 온다고 하는 거 어쩌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해서 여유가 꽤 있었거든요. 그때 갔어요. 나고야에 갔는데 그때 어쨌든 호텔에 가서 자면 되는 거였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호스텔을 예약했어요. 근데 호스텔이 밤 10시 이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 첫날 도착하니까 10시가 넘어서 어떤 건물 앞에서 노숙을 했거든요. 아, 일본에서 노숙을. 근데 제가 혹시 노숙을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침낭을 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빌딩 앞에서 침낭 펴놓고 저 일본 처음 간 거였는데 노숙을 딱 하고 4월이었는데 되게 추운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음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공연을 보고 그러고 돌아왔던 기억이 2005년입니다. 침낭을 갖고 가다니. 침낭을 갖고 갔을 때부터 노숙을 염두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날을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서 다음날 이틀치를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첫날 호텔을 할까 하다가 어쨌든 호스텔에 비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돈이 없으면 여행을 가지 말자는 주의가 됐는데 노숙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저 MBTI를 그렇게 신봉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나는 어떻게 해도 제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 요새 하거든요. 나는 그냥 무계획적으로 다니는 그래도 사람. 침낭 챙겼으면 침낭은 제의가 제의예요. 가까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최소한의 근데 생존까지는. 그거를 쓸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멋집니다. 침낭에서. 근데 생각보다 엄청 와일드한 용감. 그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요. 보통 생각이 없이 다녀요. 충격받았습니다. 네, 나고야에서 네. 침낭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네요. 그리고 첫 해외 여행은 첫 해외 여행은 아니었을까요? 아니고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냈다 침낭으로. 네. 첫 해외 여행에 샀던 침낭을 가지고 침낭 매니아시. 그 침낭은 친구가 빌려갔다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이제. 청춘을 보내고 계셨네요, 두 분 다. 젊었다 그때. 그 시절 자주 쓰던 물건 침낭 빼고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팟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휠을 돌릴 때 이 감각이 너무 좋아서 아이팟을 돈을 모아서 사서 엄청 들었는데 8개월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물론 신고도 하고 했지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다시 또 돈을 모아서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개월 만에 잃어버렸는데 문제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바쁜 날이었는데 어떤 공간에서 이걸 두고 나왔는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한 10개월 동안 아이팟을 사용하고 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고는 손절했던 기억이 손절의 납니다. 기억. 네. 하지만 다시 또 쓰고 싶어요. 여전히 그때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아이팟의 휠을 돌릴 때 뭔가 내가 신세대가 된 것 같고, 신세대란 말 요즘 쓰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썼던 말이니까 다시 꺼내보자면 뭔가 새로운 세대가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이팟 휠을 많이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잡동사니 정리하다가 저 아이팟 U2 에디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오. 줄까? 어머. 주세요. 알겠어요. 줄게요. 아이팟. 네. 저는 그거 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잃어버리면 죽인다 진짜. 아니야 모르지 나 어차피 너가 잃어버린지 안 잃어버린지 내가 알 수 없잖아. 잘 쓰고 있지 않아? 그럼 잘 쓰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그럼 된 되니까. 거지. 네. 이제는 준비가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20년 지났으니까. 네, 제가 맥북도 있으니까 연결해서 잘 동기화 시켜서 쓰겠습니다. 너무 그 단자도 새로 쿠팡에서 주문해서 새로 샀는데 다시 써보려고 네. 잘 되는데 제가 원하는 그 사양으로 쓸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냥 원하는 사양은 그러니까 하이파이한? 네 그쪽으로 물려서 해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원만한 합의, 좋은 결론이 네, 나서. 이게 우정이지. 네네. 두 분의 우정을 보게 될 줄은 이거 당근 몰랐는데. 앱기 비싸게 팔린다고 하던데. 우정이지? 예. 우정을 사고 팔 수 있니? 팔아볼까? 대답보자. 그렇다 유주 작가님 그때 어떤 물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을 약간 험하게 아껴 안 쓰는 건 아닌데 약간 험하게 쓰고 약간 그런 편이어서 이 시절에 입었던 옷들 중에 좀 많이 입어서 버려이기 아까운 것들은 그냥 뒀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보는데 내가 이 몸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약간 이렇게 작은 옷에 내가 들어갔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마음이 뭉클해지진 않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의외로 그런 거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당시엔 너무 멋져 보였는데 지금 보면 민망하거나 웃긴 패션 아이템 있으셨을까요? 뭐가 있지? 약간 다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저는
통넓은 힙합 바지. 오,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니, 유행이. 바닥을 쓸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탁을 해도 결국은 뭐가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냄새를 통해서건 아니면 빛바랜 어떤 흔적을 통해서건. 그때 뭘 그렇게 좋다고 길을 쓸고 다녔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회에 좀 도움이 되었을. 네, 네네. 청구를 좀 했죠 제가.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화려한 양말 같은 거 그런 걸까? 그러니까 양말을 옷을 좀- 저는 주로 검정색을 많이 입어서 그러니까 웃겨지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스탠다드, 지금으로 말하면 무땡사 옷의 스타일로. 아 그런가요? 언제든 상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두 분이 오늘 참 우정룩처럼 입고 오셨어요. 네, 우정이 고인물 있다니까요. 고인물 룩이라고. 아이팟으로 맺어진 우정입니다. 박제되셨습니다. 선물로 주시기로 박제하셨으니까. 그러면 2000년대의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당시 작가님들이 푹 빠져 계시던 작품이 있을까요? 그때는 사실 영화를 제가 그때 막 찍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에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의 심금을 울렸던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 보면서 장편이잖아요. 이 영화들은 장편을 만들 깜냥은 안 되니까 저렇게 스타일리시한 단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타일리시하지는 않고 단편을 만들었죠. 그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찾아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이수 작가님 어떠실까요? 네, 저는 그때 진짜 음악도 많이 듣고 영화도 많이 봤고 드라마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컴퓨터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유행했던 것들을. 그래서 요새 다시 가끔 OTT 올라가는 것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음악은 뭐 손익뉴스 이런 거 좋아했고 되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홍대 앞에서 공연하는 것들도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고 영화는 시사회를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계속 시사회 신청을 막 해가지고 되는 대로 막 가서 별의별 영화를 다 봤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천사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 웃겨서 말 못할 것 같은데 천사봉? 천사몽 여명과 이나영이 출연한 여명과 이나영 조합 괜찮은데? 근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저는 웃다가 저기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의자에서 떨어졌고 이나영 배우가 거기 시사회 참석해 있었는데 사인 받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렇게까지 엉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화에 대해서 기대했던 반응들이 너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영화가 약간 친구랑 같이 보러 갔던 게 너무 기억에 남고 네. 이 친구는 영화를 하게 돼서 이모정 감독인데 제가 그 10만 관객 양명설을 하고 있거든요. 양명설. 10만 관객을 양명.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가시면 지옥 만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지옥 만세. 네. 여러분 꼭 보시고 네.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네. 요새 댓글 좋아요처럼. 네. 그래서 연관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그때 당시의 유행어들도 좀 공기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 당시에는 안습, 간지, 고고싱, 지대, 무흐 같은 추억의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그러게. 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섹시푸드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들어봤어요.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사람인가요? 아, 옛날 사람 돼가네. 네,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옛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마음에 어른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좀 기억나는 유행어가 있으실까요? 그 당시에도 쓰였고 지금도 쓰이는 유행어가 몇 개 있어요. 살아남는 헐. 유행어. 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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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 같고 당시에는 한국인의 네.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인데 질하면 너랑 대화 끝났다 이거예요. 손절하듯이 말하는 게 질이 있었고 또 온라인상에서 또 약어로 OTL 네. 기어다니는 표시로 그죠, 이렇게 그죠. 쓰였던 그 이모티콘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저는 소수만 썼지만 빵꾸똥꾸 많이 썼어요. 어울려. 야, 이 빵꾸똥꾸야. 너무 어울려요. 네, 많이 써가지고 네네. 이제 어른들한테 잘못 썼다가 꿀밤 맞기도 하고 네. 했던 당시의 기억이 또 새록새록 피어나네요. 유주 작가님이 과연 이걸 하실 수 있으실지. 고고싱은 그때
그 약간 특히 남자 중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실제로 길거리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피방고고싱 이런 거 많이 들었던 것 네. 같고 피방고고싱. 뻑카충 이런 것도 뻑카충. 네. 맞다. 그래서 제가 2007년인가에 프랑스에 그때 다니던 학교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몇 달 정도 체류했다가 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이런 줄임말이 갑자기 너무 많고 한국이 그 원더걸스에 점령을 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봤어요. 뭐 그 지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진짜 뻑가충처럼 처음 들으면 모르는 것들을 하도 많이 쓰고 있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고 요새도 사실 가끔 하네. 그러고 네. 보니 네,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사전 찾듯이 저도 검색해 보거든요. 요새 말. 신조어 테스트 얼마 전에 했는데 100점 맞으면 20점 맞았어요. 어머. 하나 맞힌 것도 찍었는데 얻어 걸린 느낌. 당시에 또 그거 기억나세요? 몽미. 몽미는 아, 몽미 기억납니다. 몽미도 있었잖아요. 그 요새도 가끔 쓰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래요? 네. 오. 그때 써서 그런가? 그렇지. 네. 그 친구들도 네. 나이를 먹고 기억하는 거죠. 지금 몽미 세대를. 올해 유튜브도 20주년이 됐다고 해요. 저희 문장의 소리랑 나이가 같은 건데요. 꼭 2005년이 아니더라도 혹시 작가님께 아직도 남아있는 20N년이 된 물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유주 작가님은 일단은 네. 아이팟이 있었겠네요. 그렇고 이거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지금 더 이상 사용은 안 하는데 대학교 한 1, 2학년 때쯤에 엄청 소중하게 들고 다녔던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안 버리고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돈 모아서 처음 샀던 자그마한 컴포넌트 오디오도 사실 지금 그게 테이프가 들어가서 안 버리고 있었는데 수리를 해야 돼요, 쓰려면. 근데 이제 수리하려면 일찍 일어나는 데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갖고 있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썼던 노트들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저 동문과를 다녔는데 그걸 보면 내가 독일어를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다 까먹어서 지금은 이제. 내가 이 단어를 알았다고 어. 싶은 예, 심지어 막 장문도 하고 막 이런 네. 흔적이 있는데 아, 내가 독일어 예전- 장문이 가능하셨던. 아니 왜냐면 과제를 해야 돼요. 아. 예, 그래서 막 개발세발 막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막 끄적였던 짧게 뭐 메모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뭔가 내가 옛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로서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예. 정말 보고 싶습니다. 또 모두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판도라의 상자들을 가지고 대어데스템도 이런 거 써 있는데 예. 저는 일단은 감성적으로 종이 편지, 종이로 어. 편지 써준 것들은 다 편지함에 보관을 해놨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있고 심지어 90년대에 받은 편지도 있을 정도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은 편지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제 가장 빛나는 한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잊기 싫어서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스키니진들인데 지금은 내가 여기 들어갔다고 이거. 지금은 발목까지만 들어가는 거 뭔지 아시죠? 너무 충격적이지만 옛날에 내가 이걸 입었다고 또 심지어 화려한 스키니진이 많았어요. 뭐 바지에 문양도 네, 많이 화려해야 들어있고 아, 제맛이었던. 혹시 스네이크 뭐 이런 거 아니지? 스네이크까지는 없고 아무튼 좀 약간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뭔가 나- 물감이 흐려진 것 같은 그런 기억날 정도의 디자인 스킨신이 있는데 이사할 때마다 발견이 되는데 어머니께서 나 이거 대체 아직까지 못 버린 이유가 뭐야? 엄마 내 전성기 때 옷이야 버릴 수 없어 라고 말을 하죠. 보기만 해도 뭔가 이런 시절을 내가 겪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네, 뭔가 증거. 예,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 스키니진이 나올 줄이야. 진짜.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열어도 되는 판도라의 상자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싸이월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피디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작가들이 싸이 다이어리를 많이 썼던 것 같다고 하던데 두 분 쓰셨나요? 저는 2000년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실명 확인을 안 해서 뭔가 그냥 그때 사용한 닉네임 같은 거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주얼리 아, 유주얼리. 아닐 수도 있어. 아닙니다. 유저 얼리 어답터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 사이를 못 찾아왔고 일단 그리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용하던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아서 싸이월드만 들어가면 그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안 쓰다가 계정만 있는 상태로 있었고 동생이랑 마팔이 그때 돼 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네 싸이 점검 좀 해보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동생이 제 싸이에다가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지우고 네. 자주 쓰진 않았습니다. 예. 저는 자주 썼는데 뭐 일기장에 뭐 어떤 메모를 하거나 뭐 남기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고
미니룸 꾸미고 미니룸 기억나요. BGM 바꿔서 도토리 지금 5개였을 때 500원이었을 때 남들 거 구경 많이 갔는데. 이렇게 해서 음악 들으러 플레이리스트 꾸미는 게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고 꽤 싸이월드 인기가 길었잖아요. 2010년대 초반까지도 인기가 있어서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SK 커뮤니케이션스 다녀가지고 저한테 한 달에 50개씩 선물을 해줬어요. 부유한 생활, 풍족한 그래서 생활을 하셨네요. 근데 그때는 또 이미 음악 한 곡이 6개로 한계가 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옛날만큼 많이 사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플레이리스트, 왜냐면 사실 저도 작업할 때 음악을 듣는데 당시에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싸이월드에 제가 또 선곡해 놓은 곡들이 셔플링도 해서 랜덤하게 재생되는 게 좋아서 틀어놓고 많이 이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또 들어간 기록이 남잖아요. 네. 신중하게 들어가야 했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그렇지. 같다. 네. 그래서 뭐 접속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또 1촌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기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3시간씩 골몰하고 창작. 네.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만 있었습니다. 싸이월드가 보통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추억 얘기는 끝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 코너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2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가장 놀랄 점 무엇일까요? 너도 나이를 먹는구나. 이럴 것 같습니다. 저는 네가 아직도 쓰고 있다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실증을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에요. 취미를 1년 이상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쉽게 실증이 나는 편인데 글쓰기를 이렇게 2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취미 이상의 어떤 정말 중요한 정체성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년 전에 나 자신이 저한테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너 아직도 쓰고 있구나. 놀라면서 너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제야 조금 인정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 전에 은과 유주 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고요. 그 세 번째 마지막 코너 저희가 좀 재밌게 꾸려봤는데요. 작가님들과 밸런스 게임을 통해 두 분의 문학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볼까 하는데요. 오원 작가님 먼저 네.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3개의 문항입니다. 평생 오렌지만 먹기 대 평생 오렌지색 옷 금지. 평생 오렌지만 먹기. 작품 창작도 강연도 정말 활발하시잖아요. 이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혼란한 이 시대에 지도자를 만나 한 가지 능력만 전수해준다면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 자유롭게 시 쓰는 능력.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 네, 그리고 어린 오은에게 단 한 가지 장난감만 줘야 한다면 사전 대 스마트폰. 사전. 네. 한번 살펴보면 오렌지만 먹기가 낫다는 거죠. 네, 오렌지 좋아해요. 정말 먹는 제가 것도 실제로. 예, 과일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귤과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이어서 네. 물론 이제 다른 영양분은 섭취를 해야 되니까 뭐 알약 형태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도 섭취해야겠지만 오렌지만 먹고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되게 지체 없이 선택을 네. 하셔서 그럼 오렌지색 옷은 입으시겠다는. 입어야죠. 근데 네.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제가 오렌지색 뭐를 입고 있으면 다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이제 뭔가 시그니처 컬러가 돼서 선물로 받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선물 받았는데 안 신고 안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끝이 없죠. 계속. 네. 사전을 어릴 때 많이 보셨다는 얘기 때문에 했는데 사전 스마트폰에서 사전을 아직도 고르셨어요. 지금도 저는 머리 옆에 사전이 있어요. 자다가 그냥 펼쳐봐요. 자기 누우면서 뭐 하나 볼까? 하고는 저는 예문 읽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예문을 꼭 소리 내어서 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뭔가 뭐 성우 연습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실제로 이렇게 사용했구나 할 수가 있구나를 파악할 때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실제로 생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서 네. 그래서 사전을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장난감. 네. 네, 좋습니다. 한유주 작가님 가보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답변 주셔야 합니다. 혹시 커피 프린스에 나왔던 국민 구여친 한유주를 아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다음 중 더 욕망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걸작 쓰기, 잊을 수 없는 사람 내기. 사람이요? 네. 첫 번째 하겠습니다. 무인도에서 단 한 편의 소설만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면 스탕달의 적과 흙, 이인성의 낯선 시간 속으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치의 망설임 넣어주셨어요. 한 가지 능력이 생긴다면 소설 내용 잊지 않기, 사람 얼굴 잊지 않기.
두 번째 사람 얼굴 잊지 않기. 네. 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봐서 사실 제가 작가님 고충이 소설 중에 이제 약 얼굴 실인증에 가까운 어떤 그 장면에서 공포를 느낀 그 소설을 되게 엄청 공감하며 읽었어요. 저도 그래서 네. 작가님도 이러시다면 살만하다. 작가님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하다. 그래서 못 알아보셔서 조금 어려움을 네, 그래서 저 그리고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너무 잘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눈, 코, 입이 있으면 사람 얼굴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 아닌가? 그냥 그 정도 생각이어서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구분이 잘 안 돼.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구분하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사막이랑 개 얼굴은 구분이 가능한데 약간 이런 느낌? 네. 제가 이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분명히 아는 사람을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근데 아는 체는 해야겠는데 누구야 불러야 될 거잖아요. 야도 되게 이상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앞에 가서 너 나 알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근데 알고 보니 2살 형이었어요. 혼나 따끔하게 혼이 나긴 했지만 아시긴 아시더라고요 저를. 예. 저희가 사실 준비한 질문이 좀 많은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혹시 말씀을 20년차 작가님들은 잘하셔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아니 마지막 질문 전에 적과 흑과 낯선 시간 속으로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곤란하실까 봐 넘어가려 했는데 그렇다면 한번 제가 적각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독할 때가 다시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작가님께서 어릴 때 많이 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넣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 드리며 마지막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2005년에 작가님에게 미래의 작가님의 문장 한 줄을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실까요? 저는 작년에 출간된 초록을 입고라는 그 시와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는 책에 쓴 문장인데요. 제목이 몰라서 좋은 일이라는 글이에요. 마지막 2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시가 뭔지 몰라도 아니 시가 뭔지 몰라서 그것을 쓴다. 몰라서 좋은 일이다. 계속해서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유재 작가님? 저는 최근에 그나마 몇 년 안쪽으로 발표했던 것 중에 헤엄치는 밤이라는 단편을 약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 해서 거기 마지막에 헤엄치는 밤, 영원히 헤엄치는 밤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냥 뭔가 그냥 계속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살게 되는데 나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주고 싶네요. 끝까지 우리 비관을 잃지 않는 이런 방송. 너무나 훌륭하죠. 일관적인. 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가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뭐 하나 걸리겠지 하면서. 그러다 뭐 신받다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줌 희망을 약간 네. 주시며 좋습니다.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 20주년 기념 파티에 와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며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은 작가님 어떠세요? 아, 오다영 작가님 진행 참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예,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혼날 줄 알고 아이고. 그러면 넘기려고 했거든요. 진행. 아이고, 그렇지 않고 네네.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게스트를 참 편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사실 갖추기 어려운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추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문장의 소리 10년도 끄떡없다. 물론 이제 2년 뒤에 어떻게 네, 바뀔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계약직이거든요. 예, 네. 제가 우다영 작가님이 출연하고 진행하시는 동안만큼은 열심히 듣겠다는 다짐도 약속도 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너무 생각보다 정말 재밌었고요. 두 분이 정말 편안하게 대화를 잘 이끌어 주셔서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작가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이렇게 모이면 좋겠네요. 전 아이팟도 얻었답니다. 사실 게스트분의 소감만 듣고 주로 마치는데 제가 저희 모든 제작진 분들도 두 분을 모시면서 "헉, 너무 재밌겠다. 우리의 사리사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두 분의 우정과 케미가 좋아서 진짜 흥겨운 파티가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05회 1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